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와 함께하는 채널 자영업 사장들의 프리토킹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사장들의 커피챗의 어슬입니다. 세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려고 하는지 아침 저녁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이번 여름이 좀 참 유난히 더웠죠. 네, 맞아요. 정말 많이 더웠던 것 같아요. 전에 동남아 여행 몇 번 갔었는데 거기보다 더 더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한국이 동남아보다 더 더워졌다는 게 진짜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세롱님은 꽃집 하시잖아요. 네. 꽃이라는 게 이게 생물이라서 날씨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텐데 이번 여름에 꽃들은 좀 어땠었어요? 맞아요. 사람도 힘들었는데 식물들도 많이 힘듭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식물들 더우면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24시간 내내 틀어놔야 돼요. 그 이번에 에어컨 덕을 좀 많이 봤습니다. 덕분에 전기세가 네, 그러겠네요. 많이 나왔네요. 24시간 내내 에어컨을 드신다고요? 네. 그러면 진짜 안 계신 동안에도 계속 에어컨은 가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납니다. 세롱님 이번 여름에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저는 숙소 잡을 엄두가 좀 안 나서 어디 갈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휴가를 안 다녀오셨나요? 네, 안 다녀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도 이번에는 여름 휴가를 안 다녀왔어요. 왜요? 같이 갈 사람도 없고. 네? 그건 아니고요. 작년까지 여름 휴가를 안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느라고 그런 거 아닌가요? 요즘에 일하는 재미에 빠져 있긴 합니다. 네, 그럼 그런 걸로 하죠. 네.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 외출이나 여행이 많으니까 숙박이나 음식점처럼 관광 관련된 쪽은 성수기인데 반대로 여름이 비수기인 업종도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제가 예전에 운영했던 인테리어 소품샵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매출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없었습니다. 소품샵도 여름에 비수기인가요? 네. 꽃집도 여름에 완전 비수기거든요. 그런가요? 네. 게다가 작년부터는 또 경기도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사장님 한 분을 만났는데 대출 받을까 고민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셨네요. 저도 꽃집이 여름 비수기가 되면서 이제 버텨야 되니까 대출을 받아야 하나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아이고, 에어컨에 이 꽃 냉장고까지 풀 가동하시면서 전기세도 많이 나오셨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비수기 때문에 배출까지 줄어드셨으면 진짜 고민 되셨을 것 같아요. 눈물이 납니다. 아이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사업하면서 이 대출 때문에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직장인일 때는 쉽게 받을 수 있었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죠. 일명 마통 네, 말씀하신 마통 건가요? 이 신용대출이 회사를 그만두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대출이 막혀서 제가 좀 애를 먹었던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그 사장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걱정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의외로 제가 모르고 있던 상품들이 좀 있더라고요. 세롱님은 사장님이셔서 아시려나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사실 이번에 비수기를 버텨야 돼서 그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는 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네네, 맞아요. 거기에서 상담을 좀 사실 받았었어요. 네. 그리고 지인도 얼마 전에 그걸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매장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이랑 금융기관에 대출을 좀 알아보셨는데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 제일 혜택이 좋아서 그걸로 신청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인데 그분은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셨고 청년이시라서 청년 고용 연계 자금으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지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힘들다고 하니까 그걸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셨군요. 네. 세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혜택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관련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 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 소상공인들이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지를 간접적으로 좀 알려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 자금이 지원 요건에 따라서 나뉘어 있는데 이 지원 요건이라는 게 바로 소상공인들이 처해 있는 문제들에 따라서 나뉘어 있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이 자금 중에 제일 대중적인 건 일반 경영 안정자금인데요. 업종을 불문하고 이 자금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가장 일반적인 자금이죠. 또 그 다음으로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 있는데요. 이 자금은 이 이름처럼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거나 아니면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일시적인 문제가 있는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었어요. 말 그대로 긴급할 때 받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긴급자금의 경우에는 이율도 그래서 이 취지에 맞춰서 가장 낮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요즘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 소도시에 가보면 비어있는 점포도 많고 상인분들이 정말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여행을 가보면 임대문이 이렇게 붙어있는 점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이 신용이 취약하신 분들 있죠? 신용 점수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네. 이 점수가 낮아서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자금도 있고요. 세롬님이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들을 위한 자금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업을 하는 본인이 만 39세 이하의 청년인 경우도 해당되지만 청년을 단기가 아닌 상시로 고용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네. 또 창업을 하다가 이미 한 차례 이상 문을 닫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네. 분들은 더더욱 모든 면에서 다시 창업을 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여건상. 네, 맞아요. 그 경우에도 좋은 아이템만 있다면 다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도전 특별자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또 특별히 이 업종으로 제조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금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도 이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도 필요하고 큰 금액으로 시설 투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취급하고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네, 맞아요. 요즘에 K-뷰티라고 해서 네,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화장품 제조사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공장도 지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필요하신 상품인 것 같네요. 네네. 이 제조업 관련된 자금들은 그런 분들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내가 신청하는 정책 자금의 종류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게 매겨지고요. 또 내가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한도도 다르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대출이 되는 금액이 한도가 있는데 제 지인도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어렵지 않게 대출이 다 나왔다고 해요. 네네. 관련 서류 준비만 잘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출 받을 때 재무상태표나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재무상태표도 매출, 비용 등만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부 24에서 간단하게 조회 가능하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무상태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으면 이 이름만으로도 사실 머리가 아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그냥 내가 매출이 얼마 나는지 그 다음에 그 사입을 하든지 하는데 얼마의 비용을 썼는지 이 정도만 그냥 갈라서 적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롬님 지인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대출이 좀 잘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으니까 또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홈페이지에 가서 내용을 보면 지원 내용에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막 여기에 1억, 2억 막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대출이 그렇겠지만 정말 이만큼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 대출받는 사람의 모든 조건이 최적일 경우에도 이만큼까지만 대출을 해준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대출 가능한 금액은 그 한도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으니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청 방법에 있어서도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신청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한 가지는 직접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맞아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쵸. 사실 대리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헷갈릴 것 같아요. 왜냐면 직접이라고 하면은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내가 직접 신청한다. 이런 직관적인 의미가 되는데 이 대리라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이거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대신해서 대출을 해준다. 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신청하는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사이트가 제일 위에 나오는 게 아니고 무슨 컨설팅 뭐 이런 식으로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랑 비슷한 이름의 이런 업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요즘에 대행업체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SNS로 무슨 공공기관인 것처럼 광고도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에 뭐지? 했는데 이게 다 대행업체인 거예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업체들입니다. 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저도 상담을 아까 받은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거의 상담사분이 직접 신청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대행업체 쓰지 마시고 꼭 직접 신청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이 공단에서 그렇게 안내를 또 한번 받으셨군요. 네네, 맞아요. 역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공단에서도 알고 있나 봐요. 네, 그걸로 피해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네. 물론 내가 이런 정책 자금의 종류나 신청 방법 같은 걸 잘 모르고 또 혹은 알아볼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대신 처리해주는 업체를 통해서 안내를 자세히 받고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마치 자신들이 공인된 기관인 것처럼 홍보를 하고 또 이 신청 대행의 명목으로 가장 중요한 게 수수료를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주의해서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전화하시면 아주 매우 친절하게 상담을 잘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상담 받아보신 분이 네, 하시는 말씀이니까. 제 소감입니다. 네. 더 믿음이 갑니다. 네. 또 이게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이 예산이 소진이 되면 더 이상 신청할 수가 없게 돼요. 지금 현재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일부 긴급자금이랑 민간 연계 자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이 마감되어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으려는 분들은 지금 잊지 않게 일정에 넣어두시고 내년에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인 2025년 같은 경우에는 1월 초부터 이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오,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유용한 정보네요. 네, 감사합니다. 꼭 일정에 넣어두겠습니다. 내년에 신청하시는 걸로. 좀. 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소상공인 정책 자금, 이 자금의 장점에 대해서도 좀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자금이 좋은 점이 뭐냐면 시중 금리보다 금리가 낮다는 장점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도 긴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담보 없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용 대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일반 그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신용대출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창업 초기 자본이나 시설 투자, 사업 확장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이 자금이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이 자금이라고 하니까 꼭 도움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자금 부족으로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잖아요. 네, 맞아요. 또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고 나서는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업의 자리가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그 사업 기반을 다질 수 없게 되기도 하죠. 자금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럴 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조급해지다 보면은 더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실 이런 정책 자금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그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많고 또 신청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승인받는 한도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신용 점수가 미달되시거나 세금을 취납 중이시거나 아니면 매출 증빙이 불가하실 경우에 이런 사유들로 부결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해요. 평소에 신용 점수를 잘 관리해놔야겠군요. 맞습니다. 이 신용 점수를 평소에 많이 관리해 두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대출을 받으시기 전에 일시적으로 원래 가지고 계신 대출이 있다면 상환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 세금 같은 경우에도 체납하고 계신 세금들을 좀 납부를 하신 이후에 이 자금을 신청을 하셔야 이게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때에는 내 사업의 매출 규모나 업종, 그리고 사업계획이 설득력,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서류를 작성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사업계획의 설득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금의 필요성과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대출이고 갚아야 될 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마이너스 대출 같은 상품과는 다르게 내가 필요할 때 조금씩 끊을 수 있는 돈이 아니고요. 목돈을 한꺼번에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이런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제출하는 서류 중에 자금 상환 계획서도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작성이 생각보다 간단하니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실 땐 바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전화하셔서 담당자에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바로바로 연결되니까요. 네. 네. 저희 직원은 아니시고. 네. 네, 저희가 뭐 이걸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지만 소상공인 분들께 또 자영업 사장님들께 어떤 정보가 좀 유용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준비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고요. 세롬님 좀 어떠셨나요? 네.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저에게, 저 같은 이제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에게 너무 유익한 정보가 많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장챗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